일단은 우리 좀 이거는 이 두 가지는 꼭 앞부분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앞부분에 이건 안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거 꼭 강조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이라도 꼭 보시라고. 예. 뭐냐면 고등학교 이게 2011년 조사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변화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2011년도에 진학사에서 43만 1,202명을 조사를 했어요. 2011년. 2011년이면요. 학생 종합전형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뭐 수행평가다 뭐 이렇게 이게 없을 때예요. 그냥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던 시즌이에요. 뭐 수학 때문에 공부 못했어. 이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문제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한 개 등급이 변동한, 상승한, 이 상승입니다. 한 개 등급이 상승한 게 100명 중에 13명 뿐이 없더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요, 2등급, 그러니까 들어갈 때 3등급인데 나올 때 1등급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봅시다. 2등급, 이게 등급 이상은 1.8%예요. 예. 결국은 우리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전교 100등으로 들어가서 2등으로 졸업하는 게 딱 한 명뿐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100명 중에 1.8명이니까. 그죠? 그 정도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 몇 년도에? 2011년도에. 이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던 시절입니다. 이게 시절이. 2011년도. 예. 근데요, 재밌는 사실이 2017년도에 똑같이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까 것도 진학사 거거든요. 요것도 진학사인데 모수가 61만으로 늘었습니다. 20만이 늘었습니다. 예. 2등급 이상 상승한 게 3%. 예. 그죠? 1등급 이상 1.5점 미만이 14%. 아까보다는 조금 난데 3%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시작할 때예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17년도 막 그때 수행평가다 보다 이렇게 막 할 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어머님들 3년 전부터 내년부터 즉 다시 말해서 2022학년도부터 현재 중3 내년 고1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9등급제입니다. 근데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이 있는 거 아세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 일반 과목은 9등급을 매기는 과목이고 진로 과목은 A, B, C 성취도를 매기는 과목입니다. 근데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때 일반 과목이 월등히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어머님들 우상향이란 말 들어보셨죠? 학년이 거듭될수록 성적이 올라가면 합격률이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3학년 때 일반 과목이 개수가 적다 보니까 3학년 때 성적 올릴 과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2년 동안에 모든 승부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때 모든 내신 점수를 완벽하게 승부를 내놔야 된다. 근데 이 정도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2등급, 1등급 올리는 게 100명 중에 2명, 3명 올릴 정도인데 옛날에 3년을 공부해서 올릴 때 왜 3학년 1학기까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3학년 1학기 때 성적 올릴 게 없으니 2학년 단 2년 동안 승부를 내서 등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웬만한 건 끝내
제가 이제 그 영재학교도 굉장히 오래 했고 영재학교를 매년 보내요. 특히 저는 중2 애들 영재학교 보내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이 같이 있는 스님들도 그래요. 컨설턴트들도 아니 소장님 어떻게 2학년 애들 딱딱 집어서 제가 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돼요. 돼요 진짜. 근데 뭐냐면 이제 저는 시험 안 보거든요. 인터뷰 하거든요. 무조건 인터뷰해 보면 나와요. 몇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요걸 살리면 되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가 안타깝냐면 그런 영재성이 있는 애들이 중학교 때 만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면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괜찮을 것 같아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얘가 분명히 영재성이 있어. 근데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살리지 못하고 일반고 가다 보니까 자기 공부하기 싫고. 예, 왜? 영재성 있는 애들은 성실성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성실하게 너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야 되고 너 왜 하나 틀렸어? 이러면서 내신을 쪼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없죠? 이런 애들은 절대 일반고 가서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사고도 안 돼요. 그냥 영재학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그만큼 영재학교 티오가 적으니까.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그런 거예요. 만나보면 애들이 와 진짜 머리 진짜 좋아요. 야 근데 너 영재학교 갔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왜 이래? 그랬더니 그러게요. 부모님도 몰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기에 오시는 어머님 초중 어머님들 계시면 일찌감치 깨우쳐져라. 일찌감치 깨우쳐져라. 진짜 절실하더라. 너무 퀄리티 좋은 애들이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만 애들에도 못 살고 이래서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요즘 보면 애들이 다 영양가를 먹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좋은 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두뇌는 모계 유전이라고 그러죠. 예, 미토콘드리아가 모계 쪽에서 오니까 예, 그래서 어머님들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머님들이 좋은 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애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게 막혀 있더라.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우리 초등학교 어머님들 가장 아이들이 제가 이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아이들이 사춘기가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저희 딸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춘기가 많이 하는 게 5, 6학년, 1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근데 영재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주고 걔네들부터 하여튼 5학년 때부터 밀어 당기면서 뭔가 스케줄을 짜주잖아요. 재밌는 사실이 사춘기가 안 와요. 진짜입니다. 사춘기 안 옵니다. 그건 영재학교가 아니라 걔네들한테 어떤 목표성을 뚜렷하게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 대학 다니다가 또 좀 차이면은 막 슬퍼할 때 야 이럴 때 잊어야 돼.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잊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애들한테 뭔가가 쏠려서 뭔가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주면 거기에 빠져서 가다 보니 그런 것이 있더라. 실제로. 그런 거 없이 애들이 그런 아파하는 거 없이. 왜? 영재성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영재학교를 떨어지고 뭔가 방황을 하면서 된통 알아요. 자기가 뭔가 목표가 이뤘다는 거에 굉장히 좌절하거든요. 진짜 머리가 두뇌가 뛰어난 아이들일수록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일수록 사춘기도 된통합니다. 실제로. 예,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심리상담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제가 요번에도 우리 이 김태호 원장님이랑 그 진단검사로 유명한 우리 정신과 의사님이랑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한테 캔슬을 났어요. 왜냐면 제가 디테일한 질문 한 20가지 영재에 대한 질문을 20개를 보냈는데 자기가 해보니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자기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욕먹을 것 같다.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임상에서 실제로 애들을 가르친 거, 진단검사를 해보고 진짜 그 진단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보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해보니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이들 정신과 의사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근데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데이터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때 아이들을 굉장히 좀 계획성을 갖고 영재성을 발굴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의 시작인데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입시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떠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님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면 우리 수시 정시는 이제 아실 겁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요. 뭐 이게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여기 이제 얼마 없으니까 뺐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특기는 뺐고요. 일단 예. 자, 그러면 우리 수시는 총 몇 번 있는지 혹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 그 수시는 총 몇 번 지원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6번을 하고 계시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예외입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다 예외입니다. 6개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의대 정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대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 밑에 이공계열이나 문과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여기 있는 첨단에 있는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죠? 요 4개는 안 들어요. 포항공대는 아닙니다. 포항공대는 6개 포함됩니다. 예. 이 4개 대학, 이 스트라고 끝나는 이 4개 대학은 6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그 다음에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한예종, 이런 것들은 6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성적만 된다면 쓸 수 있는 것이 총 10개가 돼요. 최소. 그죠? 예.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4개 쓸 수 있으니까. 6개 외에도. 그죠? 예. 카이스트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생길 거라는 얘기가 좀 종종 돌죠. 그죠? 예. 신청은 뭐 원자력병원하고 2개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되거나 아니면은 의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카이스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의대로 빠지게 되면 그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그만큼 성적이 떨어지고 그 아이들만큼의 성적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성적이 떨어진 만큼 우리 애들이 성적이 안 돼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생각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는 10개까지 이공계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정시는 몇 번 있을까요? 정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시. 정시는 몇 번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흰색 옆에 쳐다보시고 계세요. 우리 아유 왜 이렇게 정시 몇 번 있을까요? 우리 자녀분이 몇 학년인가요? 네? 3학년이요? 고3인가요? 근데 정시 몇 번 옆에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면 어떡하세요? 큰일 났네. 에헤. 이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설명회 때 좀 애들 좀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제가 일부러 토요일 날 한 건데 애들이 시험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수시는 3번, 가나다 군 3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맞는데요. 어머님들 그 정시 미충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제 핸드폰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시 미충원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나다가 끝나고 다 떨어지면 요즘은 어머님들 이 미달이 없습니다. 예전에 미달이 있던 거 아시죠? 예, 미달 문 닫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에서 미달이 있습니다. 뭐 자격이 안 돼도 정원 미달이면 무조건 다 뽑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미달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수시도 안 뽑아요. 정시도 안 뽑습니다. 자, 수시에서 안 뽑는 인원은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요? 정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시 2월 일원이라고 합니다. 수시 2월. 그러니까 수시가 60%, 정시가 40%라고 하지만 실제로 메이저 대학의 특히 의대 같은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으로 뽑고자 수시 2월을 좀 더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6대4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대5까지도 가요. 예. 그래서 의대는 정시가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비율이 가거든요. 그만큼 수시에서 자격이 안 되면 정시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격이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최저를 먼저 만족하는 애 중에서 너무 형편없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뭔가 성적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서 못 뽑아. 이 정도면은 우리 뽑을 애들이 없어요.
차라리 정시에서 수능 성적 좋은 애들 뽑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정시 2월로 보내는 게 수시 2월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럼 정시에서 수능으로 가나다를 냈어요. 수능으로 냈는데 아니 애들이 몇 명 안 됐는데 낸 애들이 전부 다 점수가 형편없네? 그럼 그 대학에서 뽑겠어요? 안 뽑죠. 그래서 정시 2월이라는 걸 또 보냅니다. 즉 2월 중순에 우리 학교는 자격이 안 돼서 몇 명을 더 뽑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고린교회 전형에서 많이 나와요. 왜? 자격이 안 된 애들 많이 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시 2월은요, 정시 미충원 등록은요, 가나다는 3번뿐이 못 내잖아요. 공식적으로. 정시 미충원 등록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시 미충원 등록에 나오는 이 학과가 의대도 있고요, 약대도 있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서 때만 있으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택도 안 된 애가 타고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명지대에 합격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20개 내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숭실대 합격했다가 또 이제 포기하고 또 갈아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앙대까지 갑니다. 예. 이게 굉장히 미충원 등록이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빈 구멍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여튼간, 엄연히 말하면 정시는 3번이 아니라 20번 이상도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정시 미충원 등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시생이지만, 다시 말해서 수시 원서를 위주로 써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생기부를 봐주는 컨설턴트인데 불구하고 고3들이나 고2 애들 오면요. 저는 정시부터 강조해요. 왜? 정시가 훨씬 더 길이 넓다. 왜? 네가 나중에 수시 안 되더라도 정시에 갔을 때 끝까지 가면 점수가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수시를 좀 낮게 쓰지 말고 높게 써라. 괜찮다. 대신 수능 공부해라. 자, 또 두 번째 이유. 수능 공부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왜냐면 이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기 광주 오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상담을 해주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어머님들 원서를 쓰는 프로세스, 우리 3학년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고3들 9월 모의고사 9월 6일 끝나고 11일부터인가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원서 접수를 하는 가이드라인, 순서, 프로세싱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어머님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미 또는 지금 학교에서 상담을 할 겁니다. 중간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아니면 이미 1분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한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요것뿐이 안 돼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요 지방대뿐이 안 된대요 우리 선생님이. 애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저는 이것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6월 모의고사 봤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3월이나 5월이나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성적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만약에 중앙대 정도까지 소폭 상승을 했다 하면 원서를 어디 이상 써야 될까요? 어머님들? 원서를? 자, 9월 모의고사에서 중앙대급이 나왔어. 원서를 중앙대 이하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또는 친구들끼리는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전부 낮춥니다. 예, 낮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시 미충원 등록을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 물론 이 티오가 많은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성이잖아요. 수시 6개 다 합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2개 소신, 2개 안정, 2개 뭐 상향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원래.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중앙대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중앙대 밑으로는 한두 개 정도 쓸까 말까 그 위로 쓰는 게 맞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목표의식도 생기고, 예. 수능 때, 어느 수능 봤을 때 수시 납치도 안 되고, 그죠? 수시 합격하면 그냥 가야 되니까. 정시 때 점수 잘 나올 때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죠? 요런 프로세싱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원서를 가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정시 미충원 등록도 어머님들 연두에 두시고 수시를 제발 낮추지 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라. 그래야 끝까지 수능을 끝까지 붙들고 수능 공부를 하더라. 아시겠어요? 예, 요거 우리 3학년 어머님이 계셔서 좀 더 강조를 해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는 의대 증원이 없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 잠깐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실적 위주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논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생겼어요. 예, 고려대학교 논술이 생겼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를 올해 특징 말고 최근의 트렌드와 앞으로의 특징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요.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 했을 때 여기도 보다시피 교과전형은 늘었고 종합전형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유를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얘기를 잘 안 해주시니까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시지만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본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줄고 있고 교과전형이 느는 이유 첫 번째, 교과전형이 종합전형화되고 있다. 예전엔 교과전형이 성적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류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교과전형에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50% 이상만 되면 그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50% 이상만 보면 교과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50% 보면 50% 이상 보면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쉽게 더 들을까요? 논술 전형에 보면 논술 60, 내신 30 이렇게 들어가죠. 4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60이니까 여기 50% 이상이니까 논술 전형.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내신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교과별 세특의 내용 또는 창체 또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출결, 봉사 이런 것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화되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과 전형이 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역인재 전형이나 지역균형.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할당돼서 뽑는 걸 지역인형이라고, 지역균형은 서울 지역에서 각각 지역을 균형적으로 뽑겠다는 게 지역균형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인재나 지역균형이 거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국가에서 지역인재로 60% 이상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지역인재로 늘다 보니 교과전형이 느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건 이제 공식적인 두 번째는 아니고요. 하나 더 이유가 있던지 뭐라고 보냐면, 왜 교과전형이 줄고, 왜 교과에서 종합전형처럼 생기부를 보기 시작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왜 교과전형에서 생기부를 보기 시작했지? 아니, 그러면 종합전형이라고 놓고 보면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생기부 글자 내용이 글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교과전형에서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 왜? 볼 게 없으니까. 그쵸? 예. 예전엔 자기소개서라도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종합전형을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평가 기준이 성적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갭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어떤 거는 교과전형이 종합전형과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완전 허점일 수도 있는데 파격적으로 갑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그럴 거라고 봐요. 가천대는 지역균형 자체도 이번 지역인재가 이 진로 과목만 봅니다. 예, 아주 파격적으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예측할 수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가천대가. 예, 하여튼 지금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혼용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요걸 이제 참고 삼아 이제 혹시나 모르실까 봐 펼쳐놓고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중3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5등급제를 적용을 합니다. 자, 지금 9등급제에서 교과전형이 더 늘어나고 있고, 등급이 1등급을 가네, 1.2등급은 붙고 1.3등급 떨어지네, 이렇게 가고 있고, 교과전형이 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생기부 글자는 똑같을 것이고, 물론 고교학점제에서 비교과 진로 과목이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걸 대학에서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교과 전형이 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니까. 그럼 데이터가 위주로 돼야 되고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1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간다면 1등급 내에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전국에 올 A가 2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올 1등급 애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등급이 안 나오면 교과 전형이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교구학점제를 적용시키면서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적인 내신 점수를 뭔가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선발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내신 점수로 갖는 교과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교과 전형 수에서 세특 위주로 또 보고 있으니 그래서 교과 전형 물론 세특을 보든 안 보든 교과 즉 내신 점수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건 명확하다. 왜? 지금 자사고에서 올 A가 아니면 늘 수 있어요, 어머님들? 자사고에서 올 A 없으면 B 하나 있으면 합격합니까? 아니요. 올 A, B 하나 있으면 떨어져요, 요즘 자사고에서. 올해 영재합격 붙어요. 영재합격은 B 3개도 붙어요, 실제로. 하지만 자사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현상이 대학에서도 벌어지지 않냐. 자, 이런 걸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내신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좀 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겁니다. 그 수시 이월되는 거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시로 보내는 인원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모집 요강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을 지금 거의 혼용돼서 지금 대학에서 뽑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지금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논술 전형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근데 교과 전형 좋죠. 성적으로 줄 세워서 가는 거.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뭐가 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늘어나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없던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메이저 대학은 거의 98% 면접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교과 전형에서 9등급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저쪽 지방에서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 지방에서 1등급 맞는 아이와 지방 시골에서 진짜 거기서 1등급 맞는 아이와 희문고에서 1등급 맞는 아이는 엄연히 다르겠죠. 그죠? 이제 이 차이라는 거죠. 제 말씀이.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수능 최저다. 자, 근데 앞으로 그러면 수능 최저도 생겼고 이제 앞으로는 5등급제로 가요. 자, 그러면은 이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게 좀 더 떨어지겠죠? 수능 최저도 있겠지만 수능 최저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거기다가 뭐가 또 생기느냐? 면접이라는 걸 생겨요. 아까 가천대 말씀드렸지만 진로 과목 ABC로 가는 가천대가 불구하고 거의 면접이 5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50% 줘요. 결국 면접에서 판가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면접이 앞으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에서 뭔가 어떤 논술형, 얼마 전에 조희영 교육감께서 그 인터뷰를 했던데, 수능을 그런 식으로 논술화하자 이런 얘기 했던데, 그리고 AI로 채점을 하자. 그것도 어떤 일정 타당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AI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변별력을 갖고 채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런 변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5등급제에서는 면접과 그 다음에 생기부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기부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광고를 막 해요. 근데 이 생기부를 한번 여기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게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우리 어머님들 한번 보면서 지금 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 이게 이제 생기부 내용이거든요. 여기 노란색은 중둥이니까. 자. 이게 생기부 내용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옛날에는 뭐 10번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8번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생기부를 만들어준다? 이제는 생기부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느냐? 생기부는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누가 쓴 거를 토대로? 아이들이 쓴 걸 토대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생기부를 이게 이제는 불가능화되고 있다라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예. 솔직히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대치동에도 이 생기부에 대한 대필이 많이 이렇게 만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서두에도 제 자랑을 잠깐 아닌 소개를 했지만, 제가 면접서를 8년 동안 면접책을 만들고 면접을 수두룩하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생기부를 대필을 해주는 애들은요, 면접에서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자, 하나 또 놀라운 얘기를 해줄까요? 서울대 일반 전형 애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는 직윤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직윤은요, 한 2주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의 면접 준비를 합니다. 서울대 갈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또 직윤을 하려면 전국 1등을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이 대피를 이미 했어. 딱 보면 알아. 생겨보면 알아. 근데 2주를 준비하려고 와요. 근데 애들의 천성이라는 게 2주 만에 바뀔까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걸 만들었어. 그걸 머릿속에 넣으려고 2주 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나오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예. 왜 떨어진지를 몰라. 그러고도 왜 떨어졌죠? 그러는데 나는 알죠. 애가 대답을 못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그거에 근거로 해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서울대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오잖아요. 거기서 극한 차이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 조그만 거에서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 하나라도 얘가 이거 했나? 왜 모르지? 이러면 이미 걔는 거기 그 하나로 점수가 깎인 거잖아요. 깎였다? 점수가 덜 얻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2배수 선발하는데 이때까지 2배수 선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의대 말고는. 의대도 최근에 대해서 2배수 선발하지만 보통 2배수 선발한다고 해놓고 뭐 1.7배수 다 안 뽑습니다. 그런 와중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애들 데리고 면밀하게 보고 물론 수학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의대 애들 특히. 예. 근데 앞으로 교과전형에서 성적을 위주로 성적이 5등급 제어가 된다면 저는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이 늘어난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면접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능 체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변별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근데 수시 6개라는 것이 나는 뭐 진짜 면접 없는 것만 갈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6개를 가려고 하면 상위권 대학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오늘 그 어머님들 이따 나갈 때 USB를 나눠드릴 겁니다. USB에 제가 뭐 시크릿 뭐 이렇게 해놨지만 거창한 거 없어요. 물론 우리 어머님들 구하시려면 못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올해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 198개 대학에 모집 요강을 넣어놨습니다. 예, 198개 모집 요강. 왜? 공부하시라고. 난 진짜 한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컨설팅 딱 오면요, 우리 애가 진짜 걔도 전교 몇 등 돼. 근데 대학을 어디 뭐 가고 싶대. 성균관대학교 가고 싶대. 그래. 너 홈페이지 한번 봤니? 아니요. 진짜 많아요. 깜짝깜짝 놀래. 야, 네가 막 성균관대학 가고 싶으면 성균관대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야지. 면접 준비하러 오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 198개 대학 모집 요강을 넣어놨습니다. 아니, 올해 꼭 안 가도 돼요. 보시고 모집 요강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아, 우리 애가 갈 때는 이런 것이 체킹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체킹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선행영향평가를 넣어놨습니다. 어머님들 선행영향평가 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넣어놓길 잘했네. 그것도 198개 대학의 모든 대학에 선행영향평가를 넣어놨습니다. 선행영향평가는 국가에서 선행을 학습을 금지하기 위해서 대학 범위 넘어가지 말고 어느 범위에서 대학교사를 받냐, 면접, 논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내느냐는 그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일부 대학은 해설까지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제 논술, 수리 논술도 하고 면접도 하지만 제가 그래요. 수리 논술을 따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대학별 홈페이지에 가면 수리 논술 기출이 있다. 그거라도 좀 먼저 풀어보고 와라, 이놈들아. 거기 들어가면요, 제가 오늘 USB에는 모든 대학의 논술, 작년 기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 들어가 있고 해석까지 다 있습니다. 면접 문제도 들어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만 공부하셔도 면접 수리 논술을 다 될 거야, 아마. 그것만 공부해도 됩니다. 물론 뭐 풀어서 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시겠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찾아가라고 그 성형영향평가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넣느냐? 가장 중요한 거. 독서루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대학, 국가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USB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 우리 애들, 왜냐면, 왜 제가 이거 강조하느냐. 앞으로 모든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모든 수행평가는 독서 기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독서 기반인데 무슨 책을 읽을지 몰라서 헤매시잖아요. 제가 미리 드리는 이유는, 미리 하시라는 이유는 중학생들 미리 준비해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런 걸 읽어서 이런 걸로 수행평가를 대비해야지. 나는 이런 걸로 해야지. 예. 이렇게 책을 미리 찾아보고 선정해보고 미리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독서루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예. 그 가이드를 아주 보시면 유용할 겁니다. 물론 그걸 보는 시간 동안 좀 시간은 좀 흘러가시겠지만 그 정도는 발품 파셔야 돼요. 예, 설명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정도는 어머님들이 공부하시고 계획 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거기 있는 수리 논술 문제만 쫙 긁어다가 한번 풀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면접 기출 가지고 재시험 면접도 한번 프린트해서 야 이거 재시험 면접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 주시고 이러면요 사교육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저도 사교육 있지만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발품 파셔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면 돈 버시는 겁니다. 굳이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이 수행평가라는 걸 대목을 말씀드리다가 이거 지금 독서 부분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채울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의 최저인데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예. 이만큼 최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지규는 최저가 있어요, 어머니들. 하지만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조가 그래요. 서울대는 예전부터 일반 전형이 전명이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원래가요. 예. 그래서 최저가 없습니다. 예. 최저를 만드는 기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최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없던 것도 생기고 있다라는 게 현재 최근의 트렌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14학년도 이걸 잠깐 이제 드러났는데요. 교과 전형에 이런 식으로 뭐 나눔 배려, 교과 전형이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도 이런 인성 부분까지도 들어가고 평가를 하더라라는 거. 예, 그래서 교과 전형 성적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과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다, 정시다, 수능이다까지 거지 이제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또 이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면접이 이제는 그냥 면접이 아니고 대학별 고사화되고 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도 수학 문제 보는 학교, 서울대학교. 그죠? 예. 자유전공 인문계도 수학시험을 봅니다. 그
그 다음에 아까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수학시험 봅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일정 부분 수학시험을 보고 있고, 과학시험도 봅니다. 재시문 면접에. 예. 이런 식으로 면접에 수학과학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인문계에서 재시문 면접은 소논술입니다. 어떤 재시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의대 MMI 문제도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위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사회문화적인 수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8년도에는 점점점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입시는 이제 입시에 대한 걸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요거 한번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지역비중 선발과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지원에 대한 거를 좀 넣어놨는데요. 올해 이제 지역인재 비율에서 지역인재라 해서 다 교과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학종이 지역인재가 449명, 교과가 1078명, 논술이 22명. 부산대학교가 지역인재 논술을 봅니다. 좀 특이하게도. 네. 이런 식으로 지역인재에도 정시와 골고루 들어있다는 걸 좀 아시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런 데는 지역인재라보다는 지역균형 해서 증원 인원되는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자, 의대가 요번에 1,509명이 늘었어요. 1,509명이. 의대 모집 정원이 그래서 1,567명이 됐습니다. 차이과대학이 의전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의대가 올해 1,509명이 늘었지만 앞으로 2,000명 이상 더 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 그러면 제가 대조를 좀 했습니다. 어머님들, 서울대학교가 2025년도에 총 2,697명을 뽑아요. 예. 이게 서울대학교 총 인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연계열이 1,973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의대 정원이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인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공계열은 수학교육, 화학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의료학과, 뭐 소비자 아동학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대권보다는 떨어지는 학과들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생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비중이 1973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의대 정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를 하자. 의대 정원하는 것이 거의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인원만큼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아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상위권 공대 애들이 지방의대까지 같이 썼던 거 아시죠? 예, 같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첨단융합학과가 서울대가 신설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그만큼 의대 인원이 빠지고 나면 공대 인원, 기존에 하던 인원이 의대로 빠지고 공대 인원은 그만큼 누적해서 줄겠죠. 그죠? 예. 제가 누적표를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누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게 정시에서, 이건 정시로, 이게 수시는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뭐 학생부 종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조금 누적표를 하기 힘들어서 그냥 정시로 쉽게 이해하시라고 누적표를 준비했어요. 예. 99.3 이렇게 갑니다. 예, 전체에서. 예. 연세대, 서울대 뭐 이렇게. 예. 왜냐면 연세대가 더 높은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높을까요? 예. 서울대가 푹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서울대 정시에서 저거 보잖아요. 그 내신 보지 않습니까? 내신 20%. 그죠? 예. 그래서 좀 떨어진 겁니다. 의대입니다. 이거 의대. 예. 그만큼 누적이 이렇게 누적대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대로 애들이 빠지고 나면, 의대로 누적 애들이 빠지고 나면 그 나머지 애들이 공대로 차지한다? 그러면은 서울대 공대 애들만큼의 의대를 빠져갔다. 지금 서울대 공대 애들이 2점대까지도 서울대 공대를 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요. 지금 서울대 공대는
저는 올해 첫 해가 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혼선이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첫 해에 혜택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올해 생기는 신설학과가 굉장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경쟁률을 봐야 되겠죠. 서울대는 직윤 이런 데도 경쟁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올해 신설학과, 특히 올해 신설학과, 서울대를 비롯해서 상위권의 올해 신설학과는 구멍이 많을 수도 있다. 의대를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을 2점대에도 한번 공략을 해보라. 왜 그러냐? 자, 어머님들 2점대면 어머님들 굉장히 이제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문과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고3 어머님들, 문과 어머님들. 자, 고3 문과에서 전교 2등, 전교 1등 빼고요. 전교 2등 하면 총 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 3등. 우리 어머님들 문과에서 전교 2, 3등. 현재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안까지 같이 보죠? 예. 확통도 같이 보는 학교가 있어요. 미적분만 따로 봅니다. 어떤 학교는 확률도 따로 보지만 어떤 학교는 확률 통계도 같이 봐요. 예. 자, 그럼 문과 전교 1, 2등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과 애들 때문에 치여서요. 1점 후반대예요. 전교 1등이. 예, 1점 후반. 예. 대학에서도 이미 그걸 압니다. 문과 애들 1점 후반까지 간다는 걸.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렇게 가는 애들 보면 2점대 초반에도 합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수가 후한 곳인지도 몰라요.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9등급 지금 어머님들이 중학생들 지금 중학교 3학년 밑으로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살짝 먼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보고 특히 올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올해 고3들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고3들은 진짜 전략을 잘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기말고사 끝난 애들이 이번 주 끝나기 어제도 상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저는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방대 갈래요. 아니면 저는 인서울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포기하고 몇 점인데 했더니 저 2점대 후반인데요. 예, 야 2점대 후반인데 왜 못 가? 물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갭이 작아지기는 해졌지만 올해 의대가 1,5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밀려가기 때문에 등수는 떨어진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소신껏 공략을 해봐라. 다만 네가 정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에 준해서 네가 지원을 해봐라. 어머님들 중앙대 정도 가려면요. 이과에서 중앙대 정도 가려면 올 2등급이면 충분히 갑니다. 올 2등급이면. 예. 근데 올 2등급이면 충분히 가는데 올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와놓고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경희대 이런 데 써요. 예. 물론 불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은 그렇게 가이드하지 마시고 네가 중앙대 정도 간다고 생각한다면 중앙대 이상으로 쓰거라. 올해는 특히나 올해는 한번 우리 해보자. 의대가 갔으니까. 예. 왜? 하나라면 불안해서 못 쓰죠. 6개잖아요. 예. 이공계에서 특히 2점대면요. 이공계 특성화대학 쓰세요. 예. 이미 의대로 빠진 애들, 어머님들 의대 가는 애들 이공계 특성화대학 안 쓰실 것 같죠? 안 쓸 것 같죠? 천만에. 걔들 보험으로 다 씁니다. 의대 지원하는 애들 다 써요. 거기. 한 번씩 다 찔러봅니다. 그래서 2점대가 되면 쓰세요. 괜찮습니다. 예. 지원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더군다나요. 우리 어머님들 또 2학년이나 1학년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과. 지금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요 4개 대학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바빠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바빠졌느냐? 의대 정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가 성적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2학년 조기 입학을 뽑으려고 지금 홍보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2학년 조기 입학 뽑으려고. 미리 채가려고. 각 학교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지금 홍보 장난이 아니고 있습니다. 2학년 선발로.
미리 뽑으려고 그런 작전을 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나는 그냥 동네에서 지스타 가서 나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다닐게 한다면 미리 지스타 공략해서 2학년 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작전 쓰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시겠죠?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만큼 많은 것들이 열려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이 진동숙 교수님이 앞에서 좀 길게 하실까봐 뒤를 내가 좀 짧게 준비했어요. 예. 짧게 준비했는데, 왜냐면 또 어머님들 일어나서 가시면 좀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우리 이 밴드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세세하게도 또 이제 좀 할 거지만 그런 열려있는 게 너무도 많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야, 이 정도 있는데 대학을 2점대로 대학을 못 가?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호재. 올해가. 실제로. 대박 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제 입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은 아, 이거 가지고 어딜 가?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는 몇 개다? 10개다. 정시는 몇 개다? 20 몇 개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주저앉냐? 아이들은요, 어머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미리 포기할 때 먼저 포기해요. 야, 하지 마. 어? 아니,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너 재수하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이미 애들 그 얘기 딱 한 번 하는 순간 자기가 재수할까 말까 했는데 딱 하는 순간 나 재수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예. 너는 오래 갈 수 있어. 예. 야, 한번 해보자. 작전 한번 써보자. 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 정시 가는 거지 뭐. 그러고 안 되면 재수 가는 거지. 예. 미리 재수한다는 놈 치고 난 재수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어머님들 재수도요. 의대들 뭐 상위권대 재수도요. 어머님들. 어떤 애들이 재수를 했을 때 의대에 성공하는지 아세요? 자, 하나 퀴즈 내드릴까요? 정시에서 의대에 성공하는 비율이 뭐가 제일 많을까요? 현역, 고3, 재수, 삼수.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 현역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정시에서 의대를 가는, 수능으로 의대를 가는 게 고3, 재수, 삼수. 삼수생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시겠어요? 예. 그만큼 수능으로 의대를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들. 예? 근데 막연하게 그냥 재수시켜서 의대를 간다? 예, 삼수할 각오 한번 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미리 시키시라. 미리 시키셔라. 예. 그래서 고3 때가 아니라 중3 때 고3처럼, 고1 때 재수처럼, 고2 때 삼수처럼 생각해야 고3 때 성공한다. 아시겠어요? 예.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하시죠. 네.